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이 8시 10분입니다. 네.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네. 저희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 네. 이렇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욱의 굿모닝을 즐겨보는 60대 여성입니다. 치유비책을 보다 사연을 받는다는 걸 알고 오랜만에 펜을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부터 날씨가 추워지고 나서 유독 다리가 아프길래 병원에 갔더니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척추관 협착증이 뭔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연을 바탕으로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건목 한의사 그리고 김유진 헬스 트레이너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침 여왕 김민숙 씨. 굿모닝.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손편지 잘 못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저렇게 너무 감사드려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정말 저희가 정성스럽게 내용을 예. 이렇게 딱 궁금하신 점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네. 걱정입니다. 허리 혹시 아프신 적 있으세요? 요통? 약간은 아픈데 사실은요. 네. 이게 허리병이 협착증이 있고요. 네, 네. 측만증이 있는데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측만증은 좀 젊으신 분들, 네. 협착증은 나이가 50대 후반, 60대에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협착증 수술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정말 한 20년을 수술을 할까, 음.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걱정을 하시다가 수술을 하셨어요. 네, 네. 네, 경관 좋으십니다. 네, 아유,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자, 이분이 보내주신 네. 척추관 협착증. 이게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뭡니까? 네. 네.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 병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50대가 되면은 이 병이 시작이 됩니다. 아, 우리가 빠르네요. 젊은 분들은 허리 디스크라고 그러거든요. 허리 네. 디스크들이 이 병이 있다가 이 병이 앓고 나서 한 10년, 20년쯤 지나면 이게 퇴행화가 돼가지고 주저앉게 되고 신경이 나오는 통로가 인대가 두꺼워서 막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하수가 막히듯이 이렇게 막혀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 저림, 마비 같은 것들이 있게 되죠. 특히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신경 주변의 인대 근육들이 더 긴장을 해서 네.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네. 척추관 협착증 말 자체가 일단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X파일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것이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 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드문 질병이다. 질병이다. 예, 척추관 협착증 말이 좀 생소하긴 한데요. 네. 사실은 우리 척추관 협착증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흔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 감기 많이 걸리시죠? 네. 감기보다 더 많이 내원하는 질환이 요통이에요. 우리 그러면은 통계가. 척추관 협착증을 다른 말로 요통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요통의 그 분류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중에 네. 이제 50대가 넘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이다. 그러니까 요통 그러면 허리 전체적인 통증을 그렇죠. 통칭해서 하는 말이고 예,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예. 척추관 그렇죠. 협착증이다. 요통은 일종의 증상이고요. 아. 협착증은 어떤 병명이 되겠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특히 70대 넘은 그런 노인분들한테는 10명 중에 한 분이 이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 2000 저기, 예. 네.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 통계에 의하면 네네. 우리가 한 해 진료받은 숫자가 131만 명에 달하고요. 그 중에 한 93%가 5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여성분들이 이 병이 더 많이 걸려서 남자보다? 남성의 2배나 높은 아유. 그런 확률을 갖고 있죠. 선생님 출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네, 출산하고도 관계가 있죠. 높은 있겠죠.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출산 후에 허리를 그렇죠. 애를 들고 나니까 예. 허리가 다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요. 어. 또 여성들은 이제 호르몬 문제 때문에 골다공증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문제 때문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나 이게 흔한 질병이다. 치료를 해보면 여성들이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네. 네.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무서운데요. 두 번째. 허리보다 다리가 더 아프다? 이게 분명히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니까 허리란 말이에요. 예, 네. 요통인데 다리가 더 아픈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이 척추라는 것은 허리 안에 있는 어떤 뼈지 않습니까? 네네. 뼈에서 신경이 나오게 되는데 그 뼈에서 신경이 나올 때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신경은 다리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팔꿈치를 책상에 꽝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손이 이렇게 쭉 저려오는 그런 네.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전부 다 가운데서 바깥으로 내려가면서 신경을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리, 엉덩이, 다리 통증이 오는데 예. 그림을 보다시피 네. 엉덩이만 아프면 조금 늘린 거고 네. 이제 중간세가 많이 늘릴수록 발바닥까지 이렇게 호소하게 되는 그런 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 현상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요통뿐만이 아니라 각통까지 오네요, 보니까. 그렇죠. 다리까지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요, 저기 어머니가 처음에 걸으시다가 갑자기 가만히 서서 나 못 걷겠다 이럴 때 엄마 그냥 바른 자세로 걸으시면 돼요 이러면서 너무 쉽게 엄마를 얘기하셨네요. 네, 다그쳤는데 네. 저것이 허리가 아프면은 다리 자체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네. 아 이게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이 아프다 할 때 잘 네. 알아보고 해드려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자, 예. 척추관 협착증, 뭐, 여러 가지 그 요통 중에서 하나의 질병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말고 디스크일 수도 있고 다른 질환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을까요? 헷갈릴 것 같아요. 뭐 아주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면에 보면 그랬죠. 우리가 다리를 들어 올릴 때요. 네네네. 네. 허리 디스크는 이게 딱 걸려요. 디스크가 네. 나와서 신경을 올리기. 근데 더 이상 못 올라가는데 네네네. 협착증은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누르는 형태라 네. 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잘 올라가죠. 그래서 네. 엉덩이, 다리 통증이 같이 있을 때 이 네. 증상을 하나의 검사법으로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이제 매트를 좀 준비해 봤는데, 예, 실제로 어떻게 한번, 구분할 수 예, 있을까요? 제가 보여주세요. 올라가서 네. 시연을 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생방 중에 이런 거 소품 하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누우시죠. 누워야 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네. 이렇게 SR 테스트라는데 하지 직거상 검사라는 겁니다. 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렇게 네. 들어 올려가지고 아. 이 정도 상태에서 네. 이게 발을 이렇게 숙이면은 음. 이런 검사를 해보면 다리의 통증이 심각해져 갖고 더 네. 이상 못 올라간다. 아. 이건 되게 허리 디스크, 젊은 사람 디스크고요. 예. 이렇게 다리가 쭉 올라가진다. 네. 그러면서 다리 통증이 있으면 협착증을 의심할 수가 있는 검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선생님, 그러니까 네네네. 협착증은 허리는 아프지만은 아야 하면서 다리를 올릴 수 예. 있는 거고요. 예. 디스크는 다리 자체를 올릴 올리지를 때 못하는 다리에 것이죠. 막 쥐가 나의 통증이 오죠. 네. 네. 네, 요거 집에서 이제 누워서 쉽게 우리가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죠? 예, 네. 이 검사만 해봐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검사가 됩니다. 네, 네. 네, 김민수 선생님은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신 예. 걸로. 그러니까, 예. 지금 검사해본 결과 아무 네, 문제가 네. 없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자, 세 번째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것이 궁금하다. 궁금하다. 세 번째. 자, 노화가 원인, 참는 게 상책이라고 했는데. 아까 뭐 50대 이상을 예. 너무 강조하셔가지고, 자, 그렇다면, 야, 누구나 다 오는 거네. 아이고, 참아야겠다. 예, 예, 이런 거죠. 허리 젊었을 때 걸리는 20대, 40대 걸리는 허리 디스크들은 네. 되도록이면 수술하지 말고 기다려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네네. 2주면은 한 50%, 네. 3개월이면 75% 정도가 그냥 자연 치유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97%까지 자연 치유가 되게 돼 있는데요. 협착증은 일종의 주름이에요. 예, 얼굴에 주는 주름처럼 척추관 내에도 주름이 지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악화가 돼요. 근데 네네네. 악화만 되면 괜찮은데 문제가 이런 거죠. 신경은 오래 눌리게 되면 신경 내 속에 있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신경 자체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나중에 수술을 해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못 걷고 휠체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매우 불편해지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전의 방법들은 수술 방법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기다렸다 수술을 하라고 권고돼 있었죠. 네. 그런데 네. 요즘 권고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원리 침술을 사용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이게 네. 생활의 질, 삶의 질을 좀 넓히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럴 네. 때, 김유진 씨. 네.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좀 풀어야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좀 그건 안 하면 되겠죠? 안 되는 운동이 있나요? 네, 허리를 과도하게 꺾는 행위거나 아니면은 그러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신전시키는 운동이 되게 안 좋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엎드려 뻗친 자세에서 상체만 들어 올리는 행동 같이 척추가 꼿꼿하게 서 있는 운동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 무리가 갈 수 있는 운동은 좀 피해라. 네. 운동이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자, 그렇다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뭐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네. 좀 자세하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방법은 척추관 협착증은 이런 겁니다. 네. 척추관에서 나오는 신경이 옆으로 나오는 신경이 막히는 경우고요. 가운데 쪽에서 신경이 두꺼워져 가지고 눌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 그림이 나오는 그런 경우는 네. 뒤쪽에서 두꺼워진
그 인대를 네. 예. 수술 않고 들어가서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압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기 보이는 침이 한의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은 조금 다른 침인가요? 예, 그렇죠? 우리가 원래 이 침은 9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네. 근대에 들어오면서 일반적으로 바늘 형태의 호침이라는 침을 한의원에 쓰고 있는 침을 사용했는데요. 예. 요즘은 이제 마취나 또 이제 수면, 마취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저 치료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저기 비수술적 외과적 치료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요. 효과가 아주 탁월하고 또 환자들한테 만족도가 좋은 거라 요즘은 저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부작용 있잖아요. 음. 수술을 했는데도 똑같다던가 아니면 더 안 좋아졌던 분들도 가끔씩 네. 계시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 치료들은 이런 게 있죠. 뭐 일반적으로 이 치료를 할 때 부작용들이 저희가 한 10년간 18,000명 정도 해봤는데 뭐 이렇게 많은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000명당 1명 중은 시술에 두통 이런 것들이 고생을 좀 하는데 우리가 치료를 하면 7일 내에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재발된 경우에는 또 다시 치료가 가능합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감기를 좀 무서워하지 않는 건 언제든지 치료할 수 있어 좋은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만약에 이 척추관 협착증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거나 통증이 시달리고 있다면 좀 운동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운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완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가 만약 단단해지면은 척추에 가는 부하가 좀 줄어들게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코어의 중심적인 플랭크가 되게 좋은 운동이고요.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유산소 운동으로는 이제 수영이 있는데 이제 물속에서 걷는 것과 같은 운동도 매우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운동을 제가 네. 좀 실제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열심히 했습니다. 자, 요걸로 마지막 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심하게 또 운동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예. 있으니까 무리를 하시면 안 네. 되거든요. 네. 예. 네, 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상급 운동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초보자들이 하시기에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팔을 일직선으로 두신 상태에서 이렇게 지탱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몸의 중심을 잡는 거네요. 네, 중심을 코어로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좀 가능해지시면 발을 들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네. 또 여기까지도 가능하시면 가능하다 하면 네, 마지막으로 아이를 무릎까지. 이거 엄청 힘듭니다. 네. 네. 이거요. 아우, 네. 땀이 뻘뻘 나요. 한 1분 일분 정도 하면은요, 그럼요. 온몸에 땀이 뻘뻘 예. 나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처음부터 무릎 다 들고 해야지라고 욕심내시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허리가 네. 아프신 분들은 이제 플랭크 자세보다는요. 네. 이제 무릎을 굽혀주신 상태에서 음. 이제 가슴이 무릎에 닿도록 하신 상태에서 팔을 뻗어주면서 음. 쭉 상체를 굽혀주신 자세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무리가 안 가면서 네, 좀 운동을 할 수 네. 있는 네, 오히려 통증에도 완화가 되는 운동. 통증의 완화가 되는 네. 거죠. 고양이 자세 있잖아요. 예, 네. 요가 자세 고양이가 보는 디스크가 없대요. 자고 일어나면 쭉 이렇게 엉덩이를 펴고 펴니까. 몸을 쭉 펴주니까 이게 네네네네. 그거랑 비슷한 거죠. 네, 고양이 네, 자세도 매우 좋은 운동이에요. 네. 저희 사람이 하기에는 네. 뻗어 이렇게 네발기기 자세에서 네네. 등을 굽어주는 운동이거든요. 예, 예. 상체를 굽혀주시는 운동이 예. 고양이 자세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플랭크는 허리를 좀 꼿꼿하게 펴주는 자세고 네. 고양이 자세는 좀 둥글게 본인의 몸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자세. 그러니까 본인이 상태가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네. 운동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네. 운동을 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저 하나 궁금한 네. 게요. 협착증 계신 분들은 이 허리 자세를 이렇게 뒤집어 주는 게 좋습니까? 앞쪽으로 앞으로 모아주는 게. 모아주는 게 좋습니까? 뭐가 나을까요, 원장님? 원래 이제 허리 네. 협착증은 네. 허리에 이 신경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네, 허리를 네. 뒤로 젖히면 닿아요. 닿아서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아프게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하죠. 앉아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네. 허리를 펴고 걸어가면 협착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짚는 거거든요. 아프지 않고 걸어갈 때.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훌륭한 방법도 있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네. 실내 자전거 운동을 타는 거거든요. 자전거, 실내 네, 자전거. 네. 실내장을 타면 허리를 어떻게 해요? 약간 구부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세로 운동을 하면 큰 무리 없이 운동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뒤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펴는 것보다는 조금 앞쪽으로 오므리는 게 그게 더 편하다는 좋은 얘기네요. 거예요. 효과도 나이, 좀 있고. 나이가 드시면 좀 겸손해지는 것처럼. 자, 그럼 이건모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을 미리 예방하거나 예. 조금 이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는 미리미리 이런 걸 하시면은
50대 약간 얘기를 너무 강조하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나 자연적으로 생기나 걱정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이거를 늦출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가 이렇게 폴더입니다, 폴더. 네, 이렇게 네.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허리를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마라. 물건을 나눠서 들어라. 꼭 들고 싶으면 무릎을 한쪽을 빼서 무릎으로 힘을 이용해서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힘 자랑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허리는 오래 써야 되는데 사실 네. 50대라 해봤자 이제 인생이 100년이기 때문에 네, 네. 반절밖에 안 사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요즘은 70대도 일을 많이 하시고 요즘 네, 네. 환자분들이 내원오신 분들은 70대 나 70인데 골프를 치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네, 네. 무리하게 하지 말고 조금 심각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악화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원장님은 허리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감사합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치유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이 8시 10분입니다. 네.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엔 네. 저희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 네. 이렇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욱의 굿모닝을 즐겨보는 60대 여성입니다. 치유비 책을 보다 사연을 받는다는 걸 알고 오랜만에 펜을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부터 날씨가 추워지고 나서 유독 다리가 아프길래 병원에 갔더니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척추관 협착증이 뭔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연을 바탕으로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건목 한의사 그리고 김유진 헬스 트레이너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침 요원 김민숙 씨. 굿모닝.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손편지 잘 못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저렇게 너무 감사드려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정말 저희가 정성스럽게 내용을 네. 이렇게 딱 궁금하신 점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네. 걱정입니다. 허리 혹시 아프신 적 있으세요? 요통? 약간은 아픈데 사실은요. 네. 이게 허리병이 협착증이 있고요. 네, 네. 측만증이 있는데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측만증은 좀 젊으신 분들, 협착증은 나이가 50대 후반, 60대에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협착증 수술을 하셨어요. 네, 네. 아우. 그래서 정말 한 20년을 수술을 할까, 음.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걱정을 하시다가 수술을 하셨어요. 네네. 네, 경관 좋으십니다. 네, 아유,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자, 이분이 보내주신 네. 척추관 협착증. 이게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뭡니까? 네. 예,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 병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50대가 되면은 이 병이 시작이 됩니다. 아, 우리가 빠르네요. 젊은 분들은 허리 디스크라고 그러거든요. 허리 네. 디스크들이 이 병이 있다가 이 병이 앓고 나서 한 10년, 20년쯤 지나면 이게 퇴행화가 돼가지고 주저앉게 되고 신경이 나오는 통로가 인대가 두꺼워서 막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하수가 막히듯이 이렇게 막혀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 저림, 마비 같은 것들이 있게 되죠. 특히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신경 주변의 인대 근육들이 더 긴장을 해서 네.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네. 척추관 협착증 말 자체가 일단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X파일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것이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 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드문 질병이다. 질병이다. 예, 척추관 협착증 말이 좀 생소하긴 한데요. 네. 사실은 우리 척추관 협착증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흔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 감기 많이 걸리시죠? 네. 감기보다 더 많이 내원하는 질환이 요통이에요. 우리 그러면은 통계가. 척추관 협착증을 다른 말로 요통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요통의 분류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50대가 넘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이다. 그러니까 요통 그러면 허리 전체적인 통증을 그렇죠. 통칭해서 하는 말이고 예, 그 예. 중에 하나의 이유가 예. 척추관 그렇죠. 협착증이다. 요통은 일종의 증상이고요. 아. 협착증은 어떤 병명이 되겠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특히 70대 넘은 그런 노인분들한테는 10명 중에 한 분이 이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 2000, 저기, 예. 네. 2014년 건강보험 심사평가 통계에 의하면 네네. 우리가 한 해 진료받은 숫자가 131만 명에 달하고요. 그 중에 한 93%가 5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여성분들이 이 병이 더 많이 걸려서 남자보다? 남성의 2배나 높은 아유. 그런 확률을 갖고 있죠. 선생님 출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네, 출산하고도 관계가 있죠. 높은 있겠죠.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출산 후에 허리를 그렇죠. 애를 들고 나니까 예. 허리가 다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요. 어. 여성들은 이제 호르몬 문제 때문에 골다공증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문제 때문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나 이게 흔한 질병이다. 치료를 해보면 여성들이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네. 네.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무서운데. 두 번째. 허리보다 다리가 더 아프다? 이게 분명히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니까 허리란 말이에요. 네, 예. 요통인데 다리가 더 아픈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이 척추라는 것은 허리 안에 있는 어떤 뼈지 않습니까? 네네. 뼈에서 신경이 나오게 되는데 그 뼈에서 신경이 나올 때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신경은 다리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팔꿈치를 책상에 꽝 찐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손이 이렇게 쭉 저려오는 그런 네.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전부 다 가운데서 바깥으로 내려가면서 신경을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리, 엉덩이, 다리 통증이 오는데 예. 그림을 보다시피 네. 엉덩이만 아프면 조금 들린 거. 네. 이제 중간세가 많이 늘릴수록 발바닥까지 이렇게 호소하게 되는 그런 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 현상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요통뿐만이 아니라 각통까지 오네요, 보니까. 그렇죠. 다리까지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요, 저기 어머니가 처음에 걸으시다가 갑자기 가만히 서서 나 못 걷겠다 이럴 때 엄마 그냥 바른 자세로 걸으시면 돼요 이러면서 너무 쉽게 엄마를 얘기하셨네요. 네, 다그쳤는데 네. 저것이 허리가 아프면은 다리 자체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네, 이게 네.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이 아프다 할 때 잘 네. 알아보고 해드려야 되겠다 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자, 네. 척추관 협착증, 여러 가지 그 요통 중에서 하나의 질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말고 디스크일 수도 있고 다른 질환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을까요? 헷갈릴 것 같아요. 뭐 아주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면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다리를 들어 올릴 때요. 네네네. 네. 허리 디스크는 게 딱 걸려요. 디스크가 네. 나와서 신경을 올리고. 근데 더 이상 못 올라가는데 네네네. 협착증은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누르는 형태라 네. 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잘 올라가죠. 그래서 네. 엉덩이 다리 통증이 같이 있을 때 이 네. 증상을 하나의 검사법으로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이제 매트를 좀 준비해봤는데, 예, 실제로 어떻게 한번, 구분할 수 예, 있을까요? 제가 보여주세요. 올라가서 네. 시연을 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방 중에 이런 거 소품 하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선생님 누워야 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네. 이렇게 SR 테스트라는데 하지 직거상 검사라는 겁니다. 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렇게 네. 들어 올려가지고 아. 이 정도 상태에서 네. 이게 발을 이렇게 숙이면은 이런 검사를 해보면 다리의 통증이 심각해져 갖고 더 네. 이상 못 올라간다. 이건 되게 허리 디스크, 젊은 사람 디스크고요. 예. 이렇게 다리가 쭉 올라가진다. 네. 그러면서 다리 통증이 있으면 협착증을 의심할 수가 있는 검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네네. 협착증은 허리는 아프지만은 아야 하면서 다리를 올릴 예. 수 있는 거고요. 예. 디스크는 다리 자체를 올릴 올리지를 때 못하는 다리에 것이죠. 막 쥐가 나의 통증이 오죠. 네. 네, 요거 집에서 이제 누워서 쉽게 우리가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죠? 예, 네. 이 검사만 네, 네. 해봐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검사가 됩니다. 네, 네. 네, 김민수 선생님은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신 예. 걸로. 그러니까, 예. 지금 검사해본 결과 네, 아무 문제가 네. 없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자, 세 번째로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것이 궁금하다. 궁금하다. 세 번째. 자, 노화가 원인, 참는 게 상책이라고 했는데. 아까 뭐 50대 이상을 예. 너무 강조하셔가지고, 자, 그렇다면, 야, 누구나 다 오는 거네. 아이고, 참아야겠다. 예, 예, 이런 거죠. 허리 젊었을 때 걸리는 20대, 40대 걸리는 허리 디스크들은 네. 되도록이면 수술하지 말고 기다려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네네. 2주면은 한 50%, 네. 3개월이면 75% 정도가 그냥 자연 치유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97%까지 자연 치유가 되게 돼 있는데요. 협착증은 일종의 주름이에요. 이 얼굴에 주는 주름처럼 척추관 내에도 주름이 지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악화가 돼요. 근데 네네네. 악화만 되면 괜찮은데 문제가 이런 거죠. 신경은 오래 눌리게 되면 신경 내 속에 있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신경 자체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나중에 수술을 해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못 걷고 휠체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매우 불편해지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전의 방법들은 수술 방법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기다렸다 수술 하라고 권고돼 있었죠. 네. 그런데 네. 요즘 권고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원리 침술을 사용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이게 예. 생활의 질, 삶의 질을 좀 넓히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럴 네. 때, 김유진 씨.
네.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좀 풀어야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좀 그건 안 하면 되겠죠? 안 되는 운동이 있나요? 네, 허리를 과도하게 꺾는 행위거나 아니면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신전시키는 운동이 되게 안 좋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엎드려 뻗친 자세에서 상체만 들어 올리는 행동 같이 척추가 꼿꼿하게 서 있는 운동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갈 수 있는 운동은 좀 피해라. 네. 운동이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자, 그렇다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뭐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네. 좀 자세하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방법은 척추관 협착증은 이런 겁니다. 네. 척추관에서 나오는 신경이 옆으로 나오는 신경이 막히는 경우고요. 가운데 쪽에서 신경이 두꺼워져 가지고 눌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 그림이 나오는 그런 경우는 네. 뒤쪽에서 두꺼워진 그 인대를 네. 예. 수술 안고 들어가서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압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기 보이는 침이 한의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은 조금 다른 침인가요? 예, 그렇죠? 우리가 원래 이 침은 9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네. 근대에 들어오면서 일반적으로 바늘 형태의 호침이라는 침을 한의원에 쓰고 있는 침을 사용했는데요. 예. 요즘은 이제 마취나 또 이제 수면, 마취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저 치료 방법을 이용을 해서 비수술적 외과적 치료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요. 효과가 아주 탁월하고 또 환자들한테 만족도가 좋은 거라 요즘은 저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부작용 있잖아요. 수술을 했는데도 똑같다던가 아니면 더 안 좋아졌던 분들도 가끔씩 네. 계시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 치료들은 이런 게 있죠. 뭐 일반적으로 이 치료를 할 때 부작용들이 저희가 한 10년간 18,000명 정도 해봤는데 뭐 이렇게 많은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00명당 1명 중은 시술에 두통 이런 것들이 고생을 좀 하는데 우리가 치료를 하면 7일 내에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재발된 경우에는 또 다시 치료가 가능합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감기를 좀 무서워하지 않는 건 언제든지 치료할 수 있어 좋은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만약에 이 척추관 협착증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거나 통증이 시달리고 있다면 좀 운동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운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완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가 만약 단단해지면은 척추에 가는 부하가 좀 줄어들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어의 중심적인 플랭크가 되게 좋은 운동이고요.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유산소 운동으로는 이제 수영이 있는데 이제 물속에서 걷는 것과 같은 운동도 매우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운동을 제가 네. 좀 실제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열심히 했습니다. 자, 요걸로 마지막 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심하게 또 운동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예. 있으니까 무리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예. 네, 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상급 운동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초보자들이 하시기에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팔을 일직선으로 두신 상태에서 이렇게 지탱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몸의 중심을 잡는 거네요. 네, 중심을 코어로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좀 가능해지시면 발을 들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네. 또 여기까지도 가능하시면 가능하다 하면 마지막으로 무릎까지. 이거 엄청 힘듭니다. 네. 네. 이거요. 네. 땀이 뻘뻘 나요. 한 1분 분 정도 하면은요, 그럼요. 온몸에 땀이 뻘뻘 예. 나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처음부터 무릎 다 들고 해야지라고 욕심내시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허리가 네. 아프신 분들은 이제 플랭크 자세보다는요. 네. 이제 무릎을 굽혀주신 상태에서 음, 이제 가슴이 무릎에 닿도록 하신 상태에서 팔을 뻗어주면서 음. 쭉 상체를 굽혀주신 자세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무리가 안 가면서 네, 좀 운동을 할 수 네. 있는 네, 오히려 통증에도 완화가 되는 운동. 통증의 완화가 되는 네. 거죠. 고양이 자세 있잖아요. 예, 네, 요가 고양이가 자세. 디스크가 없대요. 자고 일어나면 쭉 이렇게 엉덩이를 펴고 펴니까. 몸을 쭉 펴주니까 이게 네네네네. 그거랑 비슷한 거죠. 네, 고양이 네, 자세도 매우 좋은 운동이에요. 네. 저희 사람이 하기에는 네. 뻗어 이렇게 네발기기 자세에서 네네. 등을 굽어주는 운동이거든요. 예, 예. 상체를 굽혀주시는 운동이 예. 고양이 자세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플랭크는 허리를 좀 꼿꼿하게 펴주는 자세고 네. 고양이 자세는 좀 둥글게 좀 본인의 몸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자세. 그러니까 본인이 상태가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네. 운동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네. 운동을 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저 하나 궁금한 네. 게요. 협착증 계신 분들은 이 허리 자세를 이렇게 뒤집어 주는 게 좋습니까? 앞쪽으로 앞으로 모아주는 게. 모아주는 게 좋습니까? 아. 뭐가 나을까요, 원장님?
원래 이제 허리 네. 협착증은 네. 허리 이 신경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네. 허리를 뒤로 젖히면 닿아요. 닿아서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아프게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하죠. 앉아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네. 허리를 펴고 걸어가면 협착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짚는 거거든요. 아프지 않고 걸어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훌륭한 방법도 있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네. 실내 자전거 운동을 타는 거거든요. 자전거, 실내 네, 자전거. 네. 오. 실내장을 타면 허리를 어떻게 해요? 약간 구부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세로 운동을 하면 큰 무리 없이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뒤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펴는 것보다는 조금 암쪽으로 오므리는 게 그게 더 편하다는 좋은 얘기네요. 거예요. 효과도 나이, 좀 있고. 나이가 드시면 좀 겸손해지는 것처럼. 자, 그럼 이건모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을 미리 예방하거나 예. 조금 이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는 미리미리 이런 걸 하시면은 50대 아까 얘기를 너무 강조하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나 자연적으로 생기나 걱정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이거를 늦출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가 이렇게 폴더입니다, 폴더. 네, 네.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허리를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마라. 물건을 나눠서 들어라. 꼭 들고 싶으면 무릎을 한쪽을 빼서 무릎으로 힘을 이용해서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힘 자랑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허리는 오래 써야 되는데 사실 네. 50대라 해봤자 이제 인생이 100년이기 때문에 네, 네. 반절밖에 안 사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요즘은 70대도 일을 많이 하시고 요즘 네, 네. 환자분들이 내원오신 분들은 70대 나 70인데 골프를 치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네, 네. 무리하게 하지 말고 조금 심각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악화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원장님은 허리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치유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이 8시 10분입니다. 네.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엔 네. 저희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 네. 이렇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욱의 굿모닝을 즐겨보는 60대 여성입니다. 치유비 책을 보다 사연을 받는다는 걸 알고 오랜만에 펜을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부터 날씨가 추워지고 나서 유독 다리가 아프길래 병원에 갔더니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척추관 협착증이 뭔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연을 바탕으로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건목 한의사 그리고 김유진 헬스 트레이너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침 여왕 김민숙 씨. 굿모닝.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손편지 잘 못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저렇게 너무 감사드려요. 보기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정말 저희가 정성스럽게 내용을 네. 이렇게 다 궁금하신 점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네. 걱정입니다. 허리 혹시 아프신 적 있으세요? 요통? 약간은 아픈데 사실은요. 네. 이게 허리병이 협착증이 있고요. 네, 네. 측만증이 있는데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측만증은 좀 젊으신 분들, 협착증은 나이가 50대 후반, 60대에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협착증 수술을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정말 한 20년을 수술을 할까, 음.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걱정을 하시다가 수술을 하셨어요. 네네. 네, 경관 좋으십니다. 네, 아유,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자, 이분이 보내주신 네. 척추관 협착증. 이게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뭡니까? 네. 네.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 병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50대가 되면은 이 병이 시작이 됩니다. 아, 우리가 빠르네요. 젊은 분들은 허리 디스크라 그러거든요. 허리 네. 디스크들이 이 병이 있다가 이 병이 앓고 나서 한 10년, 20년쯤 지나면 이게 퇴행화가 돼가지고 주저앉게 되고 신경이 나오는 통로가 인대가 두꺼워서 막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하수가 막히듯이 이렇게 막혀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 저림, 마비 같은 것들이 있게 되죠. 특히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신경 주변의 인대 근육들이 더 긴장을 해서 네.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네. 척추관 협착증 말 자체가 일단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X파일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것이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 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드문 드문 질병이다. 질병이다. 예, 척추관 협착증 말이 좀 생소하긴 한데요. 네. 사실은 우리 척추관 협착증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흔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 감기 많이 걸리시죠? 네. 감기보다 더 많이 내원하는 질환이 요통이에요.
우리 그러면은 통계가. 척추관 협착증을 다른 말로 요통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요통의 그 분류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50대가 넘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이다. 그러니까 요통 그러면 허리 전체적인 통증을 그렇죠. 통칭해서 하는 말이고 예, 그 예. 중에 하나의 이유가 예. 척추관 그렇죠. 협착증이다. 요통은 일종의 증상이고요. 아. 협착증은 어떤 병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특히 70대 넘은 그런 노인분들한테는 10명 중에 한 분이 이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 2000, 저기, 예. 네. 2014년 건강보험 심사평가 통계에 의하면 네네. 우리가 한 해에 진료받은 숫자가 131만 명에 달하고요. 그 중에 한 93%가 5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여성분들이 이 병이 더 많이 걸려서 남자보다? 남성의 2배나 높은 아유. 그런 확률을 갖고 있죠. 선생님 출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네, 출산하고도 관계가 있죠. 높은 있겠죠.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출산 후에 허리를 그렇죠. 애를 들고 나니까 예. 허리가 다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요. 어. 여성들은 이제 호르몬 문제 때문에 골다공증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문제 때문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나 이게 흔한 질병이다. 치료를 해보면 여성들이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네. 네.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무서운데요. 두 번째. 허리보다 다리가 더 아프다? 이게 분명히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니까 허리란 말이에요. 예, 네. 요통인데 다리가 더 아픈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이 척추라는 것은 허리 안에 있는 어떤 뼈지 않습니까? 네네. 뼈에서 신경이 나오게 되는데 그 뼈에서 신경이 나올 때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신경은 다리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팔꿈치를 책상에 꽝 찐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손이 이렇게 쭉 저려오는 그런 네.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전부 다 가운데서 바깥으로 내려가면서 신경을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엉덩이 다리 통증이 오는데 예. 그림을 보다시피 네. 엉덩이만 아프면 조금 늘린 거고 네. 이제 중간세가 많이 늘릴수록 발바닥까지 이렇게 호소하게 되는 그런 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 현상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예. 요통뿐만이 아니라 각통까지 오네요, 보니까. 그렇죠. 다리까지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제가요, 저기 어머니가 처음에 걸으시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어서 나 못 걷겠다 이럴 때 엄마 그냥 바른 자세로 걸으시면 돼요 이러면서 너무 쉽게 얘기하셨네요. 네, 다그쳤는데 네. 저것이 허리가 아프면은 다리 자체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네. 이게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이 아프다 할 때 잘 네. 알아보고 해드려야 되겠다 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자, 예. 척추관 협착증, 여러 가지 그 요통 중에서 하나의 질병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말고 디스크일 수도 있고 다른 질환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을까요? 헷갈릴 뭐, 것 같아요. 뭐 아주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면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다리를 들어 올릴 때요. 네네네. 네. 허리 디스크는 게 딱 걸려요. 디스크가 아. 나와서 신경을 올리기. 근데 더 이상 못 올라가는데 네네네. 협착증은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누르는 형태라 네. 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잘 올라가죠. 그래서 네. 엉덩이 다리 통증이 같이 있을 때 이 네. 증상을 하나의 검사법으로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이제 매트를 좀 준비해봤는데, 예, 실제로 어떻게 한번, 구분할 수 예, 있을까요? 제가 보여주세요. 올라가서 네. 시연을 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방 중에 이런 거 소품 하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선생님 누워야 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네. 이렇게 SR 테스트라는데 하지 직거상 검사라는 겁니다. 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렇게 네. 들어 올려가지고 아. 이 정도 상태에서 네. 이게 발을 이렇게 숙이면은 이런 검사를 해보면 다리의 통증이 심각해져 갖고 더 네. 이상 못 올라간다. 이건 이게 허리 디스크, 젊은 사람 디스크고요. 예. 이렇게 다리가 쭉 올라가진다. 네. 그러면서 다리 통증이 있으면 협착증을 의심할 수가 있는 검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 협착증은 허리는 아프지만은 아야 하면서 다리를 올릴 예. 수 있는 거고요. 예. 디스크는 다리 자체를 올릴 올리지를 때 못하는 다리에 것이죠. 막 쥐가 나게 통증이 오죠. 네. 네, 요거 집에서 이제 누워서 쉽게 우리가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죠? 예, 네. 이 네, 검사만 네, 해봐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검사가 됩니다. 네, 네. 김민수 선생님은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신 예. 걸로. 그러니까, 예. 지금 검사해본 결과 네, 아무 문제가 네. 없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자, 세 번째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것이 궁금하다. 궁금하다. 세 번째. 자, 노화가 원인, 참는 게 상책이라고 했는데. 아까 뭐 50대 이상을 예. 너무 강조하셔가지고, 자, 그렇다면, 야, 누구나 다 오는 거네. 아이고, 참아야겠다. 예, 이런 거죠. 허리 젊었을 때 걸리는 20대에서 40대 걸리는 허리 디스크들은 네. 되도록이면 수술하지 말고 기다려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네네. 2주면은 한 50%, 네. 3개월이면
75% 정도가 그냥 자연 치료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97%까지 자연 치료가 되게 돼 있는데요. 협착증은 일종의 주름이에요. 예, 얼굴에 주는 주름처럼 척추관 내에도 주름이 지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악화가 돼요. 근데 네네네. 악화만 되면 괜찮은데 문제가 이런 거죠. 신경은 오래 눌리게 되면 신경 내 속에 있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신경 자체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나중에 수술을 해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못 걷고 휠체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매우 불편해지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전의 방법들은 수술 방법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렸다 수술 하라고 권고돼 있었죠. 그런데 요즘 권고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원리 침술을 사용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이게 생활의 질, 삶의 질을 좀 넓히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럴 때 김유진 씨. 네.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좀 풀어야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좀 그건 안 되겠죠? 하면 안 되는 운동이 있나요? 네, 허리를 과도하게 꺾는 행위거나 아니면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신전시키는 운동이 되게 안 좋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엎드려 뻗친 자세에서 상체만 들어 올리는 행동 같이 척추가 꼿꼿하게 서 있는 운동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갈 수 있는 운동은 좀 피해라. 네. 운동이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자, 그렇다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뭐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네. 좀 자세하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방법은 척추관 협착증은 이런 겁니다. 네. 척추관에서 나오는 신경이 옆으로 나오는 신경이 막히는 경우고요. 가운데 쪽에서 신경이 두꺼워져 가지고 눌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 그림이 나오는 그런 경우는 네. 뒤쪽에서 두꺼워진 그 인대를 네. 수술 않고 들어가서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압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기 보이는 침이 한의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은 조금 다른 침인가요? 예, 그렇죠? 우리가 원래 이 침은 9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네. 근대에 들어오면서 일반적으로 바늘 형태의 호침이라는 침을 한의원에 쓰고 있는 침을 사용했는데요. 예. 요즘은 이제 마취나 또 이제 수면, 마취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저 치료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저기 비수술적 외과적 치료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요. 효과가 아주 탁월하고 또 환자들한테 만족도가 좋은 거라 요즘은 저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부작용 있잖아요. 수술을 했는데도 똑같다던가 아니면 더 안 좋아졌던 분들도 가끔씩 네. 계시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 치료들은 이런 게 있죠. 뭐 일반적으로 이 치료를 할 때 부작용들이 저희가 한 10년간 18,000명 정도 해봤는데 뭐 이렇게 많은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00명당 1명 중은 시술에 두통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좀 하는데 우리가 치료를 하면 7일 내에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재발된 경우에는 또 다시 치료가 가능합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감기를 좀 무서워하지 않는 건 언제든지 치료할 수 있어 좋은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만약에 이 척추관 협착증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거나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좀 운동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운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완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가 만약 단단해지면은 척추에 가는 부하가 좀 줄어들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어의 중심적인 플랭크가 되게 좋은 운동이고요.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유산소 운동으로는 이제 수영이 있는데 이제 물속에서 걷는 것과 같은 운동도 매우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운동을 제가 네. 좀 실제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예.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걸로 마지막 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심하게 또 운동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예. 있으니까 무리를 하시면 안 네. 되거든요. 네. 예. 네, 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상급 운동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초보자들이 하시기에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팔을 일직선으로 두신 상태에서 이렇게 지탱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몸의 중심을 잡는 거네요. 네, 중심을 코어로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좀 가능해지시면 발을 들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네. 또 여기까지도 가능하시면 가능하다 하면 마지막으로 아이를 무릎까지. 이거 엄청 힘듭니다. 네. 네. 이거요. 네. 땀이 뻘뻘 나요. 한 1분 분. 정도 하면은요, 그럼요. 온몸에 땀이 뻘뻘 예. 나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처음부터 무릎 다 들고 해야지라고 욕심내시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허리가 네. 아프신 분들은 이제 플랭크 자세보다는요. 네. 이제 무릎을 굽혀주신 상태에서 음. 이제 가슴이 무릎에 닿도록 하신 상태에서 팔을 뻗어주면서 쭉 상체를 굽혀주신 자세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무리가 안 가면서
네, 좀 운동을 할 수 네. 있는 네, 오히려 통증에도 완화가 되는 운동. 통증의 완화가 되는 네. 운동. 고양이 자세 있잖아요. 예, 네, 요가 고양이가 자세 디스크가 보여주는 없대요. 자고 일어나면 쭉 이렇게 엉덩이를 펴고 펴니까. 몸을 쭉 펴주니까 이게 네네네네. 그거랑 비슷한 거죠. 네, 고양이 네네네. 자세도 매우 좋은 운동이에요. 네. 저희 사람이 하기에는 네. 이렇게 네발기기 자세에서 네네. 등을 굽어주는 운동이거든요. 예, 예. 상체를 굽혀주시는 운동이 예. 고양이 자세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네. 플랭크는 허리를 좀 꼿꼿하게 펴주는 자세고, 네. 고양이 자세는 좀 둥글게 이제 본인의 몸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자세. 그러니까 본인이 상태가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네. 운동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네. 운동을 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아, 선생님, 저 하나 궁금한 네. 게요. 협착증 계신 분들은 이 허리 자세를 이렇게 뒤집어 주는 게 좋습니까? 앞쪽으로 앞으로 모아주는 모아주는 게 좋습니까? 뭐가 나을까요, 원장님? 원래 이제 허리 네. 협착증은 네. 허리 이 신경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네, 허리를 네. 뒤로 젖히면 닿아요. 닿아서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아프게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하죠. 앉아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네. 허리를 펴고 걸어가면 협착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짚는 거거든요. 아프지 않고 걸어가려고.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이런 훌륭한 방법도 있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네. 실내 자전거 운동을 타는 거거든요. 자전거, 실내 네, 자전거. 네. 오. 실내장을 타면 허리를 어떻게 해요? 약간 구부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세로 운동을 하면 큰 무리 없이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뒤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펴는 것보다는 조금 앞쪽으로 오므리는 게 그게 더 편하다는 좋은 얘기네요. 거예요. 효과도 나이, 좀 있고. 나이가 드시면 좀 겸손해지는 것처럼. 자, 그럼 이건모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을 미리 예방하거나 예. 조금 이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는 미리미리 이런 걸 하시면은 50대 아까 얘기를 너무 강조하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나 자연적으로 생기나 걱정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이거를 늦출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가 이렇게 폴더입니다, 폴더. 네, 네.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허리를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마라. 물건을 나눠서 들어라. 꼭 들고 싶으면 무릎을 한쪽을 빼서 무릎으로 힘을 이용해서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힘 자랑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허리는 오래 써야 되는데 사실 네. 50대라 해봤자 이제 인생이 100년이기 때문에 네, 네. 반절밖에 안 사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요즘은 70대도 일을 많이 하시고 요즘 네, 네. 환자분들이 내려오신 분들은 네. 70대 나 70인데 골프를 치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네, 네. 무리하게 하지 말고 조금 심각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악화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원장님은 허리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이 8시 10분입니다. 네.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네. 저희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 네. 이렇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욱의 굿모닝을 즐겨보는 60대 여성입니다. 치유비책을 보다 사연을 받는다는 걸 알고 오랜만에 펜을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부터 날씨가 추워지고 나서 유독 다리가 아프길래 병원에 갔더니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척추관 협착증이 뭔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연을 바탕으로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건목 한의사 그리고 김유진 헬스 트레이너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침 여왕 김민숙 씨. 굿모닝.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손편지 잘 못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저렇게 너무 감사드려요.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정말 저희가 정성스럽게 내용을 예. 이렇게 딱 궁금하신 점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네. 걱정입니다. 허리 혹시 아프신 적 있으세요? 요통? 약간은 아픈데 사실은요. 네. 이게 허리병이 협착증이 있고요. 네, 네. 측만증이 있는데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측만증은 좀 젊으신 분들, 네. 협착증은 나이가 50대 후반, 60대에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협착증 수술을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정말 한 20년을 수술을 할까, 음.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걱정을 하시다가 수술을 하셨어요. 네네. 네, 경관 좋으십니다. 네, 아유,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자, 이분이 보내주신 네. 척추관 협착증, 이게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뭡니까? 네.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 병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50대가 되면은 이 병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빠르네요. 젊은 분들은 허리 디스크라 그러거든요. 허리 네. 디스크들이 이 병이 있다가 이 병이 앓고 나서 한 10년, 20년쯤 지나면 이게 퇴행화가 돼가지고 주저앉게 되고 신경이 나오는 통로가 인대가 두꺼워서 막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하수가 막히듯이 이렇게 막혀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 저림, 마비 같은 것들이 있게 되죠. 특히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신경 주변의 인대 근육들이 더 긴장을 해서 네.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네. 척추관 협착증 말 자체가 일단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X파일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것이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 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드문 질병이다. 질병이다. 예, 척추관 협착증 말이 좀 생소하긴 한데요. 네. 사실은 우리 척추관 협착증은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흔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감기 많이 걸리시죠? 네. 감기보다 더 많이 내원하는 질환이 요통이에요. 우리 그러면은 통계가. 척추관 협착증을 다른 말로 요통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요통의 그 분류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50대가 넘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이다. 그러니까 요통 그러면 허리 전체적인 통증을 그렇죠. 통칭해서 하는 말이고 예,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예. 척추관 그렇죠. 협착증이다. 요통은 일종의 증상이고요. 아. 협착증은 어떤 병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특히 70대 넘은 그런 노인분들한테는 10명 중에 한 분이 이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 2000, 저기, 예. 네.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 통계에 의하면 네네. 우리가 한 해 진료받은 숫자가 131만 명에 달하고요. 그 중에 한 93%가 5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여성분들이 이 병이 더 많이 걸려서 남자보다. 남성의 2배나 높은 아유. 그런 확률을 갖고 있죠. 선생님 출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네, 출산하고도 관계가 있죠. 높은 있겠죠.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출산 후에 허리를 그렇죠. 애를 들고 나니까 예. 허리가 다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요. 어. 여성들은 이제 호르몬 문제 때문에 골다공증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문제 때문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나 이게 흔한 질병이다. 치료를 해보면 여성들이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네. 네.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허리보다 다리가 더 아프다? 이게 분명히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니까 허리란 말이에요. 예, 예. 요통인데 다리가 더 아픈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이 척추라는 것은 허리 안에 있는 어떤 뼈지 않습니까? 네네. 뼈에서 신경이 나오게 되는데 그 뼈에서 신경이 나올 때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신경은 다리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팔꿈치를 책상에 꽝 찐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손이 이렇게 쭉 저려오는 그런 네.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전부 다 가운데서 바깥으로 내려가면서 신경을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엉덩이 다리 통증이 오는데 예. 그림을 보다시피 네. 엉덩이만 아프면 조금 늘린 거고 네. 중간세가 많이 늘릴수록 발바닥까지 이렇게 호소하게 되는 그런 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 현상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예. 요통뿐만이 아니라 각통까지 오네요, 보니까. 그렇죠. 다리까지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요, 저기 어머니가 처음에 걸으시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어서 나 못 걷겠다 이럴 때 엄마 그냥 바른 자세로 걸으시면 돼요 이러면서 너무 쉽게 엄마를 얘기하셨네요. 네, 다그쳤는데 네. 저것이 허리가 아프면은 다리 자체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네. 이게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이 아프다 할 때 잘 네. 알아보고 해드려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자, 예. 척추관 협착증, 여러 가지 그 요통 중에서 하나의 질병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말고 디스크일 수도 있고 다른 질환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을까요? 헷갈릴 것 같아요. 아주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면에 보면 그랬죠. 우리가 다리를 들어 올릴 때요. 네네네. 네. 허리 디스크는 게 딱 걸려요. 디스크가 네. 나와서 신경을 올리기. 근데 더 이상 못 올라가는데 네네네. 협착증은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누르는 형태라 네. 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잘 올라가죠. 그래서 네. 엉덩이 다리 통증이 같이 있을 때 이 네. 증상을 하나의 검사법으로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이제 매트를 좀 준비해봤는데, 예, 실제로 어떻게 한번, 구분할 수 예, 있을까요? 제가 보여주세요. 올라가서 네. 시연을 야. 해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방 중에 이런 거 소품 하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쌤 누워야 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네. 이렇게 SR 테스트를 하는데 하지 직거상 검사라는 겁니다. 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렇게 네. 들어 올려가지고 아. 이 정도 상태에서 네. 이게 발을 이렇게 숙이면은
이런 검사를 해보면 다리의 통증이 심각해져 갖고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이건 되게 허리 디스크, 젊은 사람 디스크고요. 예. 이렇게 다리가 쭉 올라가진다. 예. 그러면서 다리 통증이 있으면 협착증을 의심할 수가 있는 검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 협착증은 허리는 아프지만은 아야 하면서 다리를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예. 디스크는 다리 자체를 올리지를 못하는 다리에 것이죠. 막 쥐가 나의 통증이 오죠. 네. 예. 네, 요거 집에서 이제 누워서 쉽게 우리가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죠? 예, 네. 이 검사만 해봐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검사가 됩니다. 네, 네. 김민수 선생님은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신 예. 걸로. 그러니까, 예. 지금 검사해본 결과 아무 네, 문제가 네. 없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자, 세 번째로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것이 궁금하다. 궁금하다. 세 번째. 자, 노화가 원인, 참는 게 산책이라고 했는데. 아까 뭐 50대 이상을 예. 너무 강조하셔가지고. 자, 그렇다면, 야, 누구나 다 오는 거네. 아이고, 참아야겠다. 예, 예, 이런 거죠. 허리 젊었을 때 걸리는 20대에서 40대 걸리는 허리 디스크들은 네. 되도록이면 수술하지 말고 기다려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네네. 2주면은 한 50%, 네. 3개월이면 75% 정도가 그냥 자연 치유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97%까지 자연 치유가 되게 돼 있는데요. 협착증은 일종의 주름이에요. 예, 얼굴에 주는 주름처럼 척추관 내에도 주름이 지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악화가 돼요. 근데 네네네. 악화만 되면 괜찮은데 문제가 이런 거죠. 신경은 오래 눌리게 되면 신경 내 속에 있는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신경 자체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나중에 수술을 해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못 걷고 휠체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매우 불편해지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전의 방법들은 수술 방법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렸다 수술 하라고 권고돼 있었죠. 그런데 요즘 권고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원리 침술을 사용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이게 생활의 질, 삶의 질을 좀 넓히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럴 네. 때, 김유진 씨. 네.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좀 풀어야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좀 그건 안 하면 되겠죠? 안 되는 운동이 있나요? 네, 허리를 과도하게 꺾는 행위거나 아니면은 맞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신전시키는 운동이 되게 안 좋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엎드려 뻗친 자세에서 상체만 들어 올리는 행동 같이 척추가 꼿꼿하게 서 있는 운동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 무리가 갈 수 있는 운동은 좀 피해라. 네. 운동이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자, 그렇다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뭐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네. 좀 자세하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방법은 척추관 협착증은 이런 겁니다. 네. 척추관에서 나오는 신경이 옆으로 나오는 신경이 막히는 경우고요. 가운데 쪽에서 신경이 두꺼워져 가지고 눌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 그림이 나오는 그런 경우는 네. 뒤쪽에서 두꺼워진 그 인대를 네. 예. 수술 않고 들어가서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압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기 보이는 침이 한의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은 조금 다른 침인가요? 예, 그렇죠? 우리가 원래 침은 9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네. 근대에 들어오면서 일반적으로 바늘 형태의 호침이라는 침을 한의원에 쓰고 있는 침을 사용했는데요. 예. 요즘은 이제 마취나 또 이제 수면, 마취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저 치료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저기 비수술적 외과적 치료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요. 효과가 아주 탁월하고 또 환자들한테 만족도가 좋은 거라 요즘은 저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부작용 있잖아요. 수술을 했는데도 똑같다던가 아니면 더 안 좋아졌던 분들도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 치료들은 이런 게 있죠. 뭐 일반적으로 이 치료를 할 때 부작용들이 저희가 한 10년간 18,000명 정도 해봤는데 뭐 이렇게 많은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00명당 1명 중은 시술에 두통 이런 것들이 고생을 좀 하는데 우리가 치료를 하면 7일 내에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재발된 경우에는 또 다시 치료가 가능합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감기를 좀 무서워하지 않는 건 언제든지 치료할 수 있어 좋은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만약에 이 척추관 협착증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거나 통증이 시달리고 있다면 좀 운동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운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완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가 만약 단단해지면은 척추에 가는 부하가 좀 줄어들게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코어의 중심적인 플랭크가 되게 좋은 운동이고요.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유산소 운동으로는 이제 수영이 있는데 이제 물속에서 걷는 것과 같은 운동도 매우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운동을 제가 네. 좀 실제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예, 예.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걸로 마지막 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생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심하게 또 운동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예. 있으니까 무리를 하시면 안 네. 되거든요. 네. 예. 네, 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상급 운동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초보자들이 하시기에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팔을 일직선으로 두신 상태에서 이렇게 지탱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몸의 네. 중심을 잡는 거네요. 네, 중심을 코어로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좀 가능해지시면 발을 들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네. 또 여기까지도 가능하시면 가능하다 하면 네, 마지막으로 아이를 아, 이렇게 무릎까지. 아, 이거 엄청 힘듭니다. 네. 네. 이거요. 아우, 네. 땀이 뻘뻘 나요. 한 1분 일분 정도 아, 하면은요, 그럼요. 온몸에 땀이 뻘뻘 예. 나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처음부터 무릎 다 들고 해야지라고 욕심내시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허리가 네. 아프신 분들은 이제 플랭크 자세보다는요. 네. 네. 이제 무릎을 굽혀주신 상태에서 음, 이제 가슴이 무릎에 닿도록 하신 상태에서 팔을 뻗어주면서 음. 쭉 상체를 굽혀주신 자세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무리가 안 가면서 네, 좀 운동을 할 네. 수 있는 네, 오히려 통증에도 완화가 되는 운동. 아, 통증의 완화가 되는 네. 거죠. 고양이 자세 있잖아요. 예, 네. 요가 고양이가 자세. 디스크가 없대요. 자고 일어나면 쭉 이렇게 엉덩이를 아, 펴고 펴니까. 몸을 쭉 펴주니까 이게 네, 그거랑 네, 네, 네. 비슷한 거죠. 네, 고양이 네, 자세도 매우 좋은 운동이에요. 네. 저희 사람이 하기에는 네. 이렇게 네발기기 자세에서 네, 네. 등을 굽어주는 운동이거든요. 예, 예. 상체를 굽혀주시는 운동이 예. 고양이 자세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플랭크는 허리를 좀 꼿꼿하게 펴주는 자세고 네. 고양이 자세는 좀 둥글게 좀 본인의 몸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자세. 그러니까 본인이 상태가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네. 운동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네. 운동을 하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아, 선생님, 저 하나 궁금한 네. 게요. 협착증 계신 분들은 이 허리 자세를 이렇게 뒤집어 주는 게 좋습니까? 앞쪽으로 모아주는 게. 모아주는 게 좋습니까? 아, 뭐가 나을까요, 원장님? 아, 원래 이제 허리 네. 협착증은 네. 허리 이 신경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네. 허리를 뒤로 젖히면 닿아요. 닿아서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아프게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하죠. 앉아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예. 허리를 펴고 걸어가면 협착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짚는 거거든요. 아프지 않고 걸어가는 예. 거. 그래서 사실은 이런 훌륭한 방법도 있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네. 실내 자전거 운동을 타는 거거든요. 자전거, 실내 네, 자전거. 네. 오. 실내 자전거를 타면 허리를 어떻게 해요? 약간 구부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세로 운동을 하면 큰 무리 없이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뒤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펴는 것보다는 조금 앞쪽으로 오므리는 게 그게 더 편하다는 좋은 얘기네요. 거예요. 효과도 나이, 좀 있고. 나이가 드시면 좀 겸손해지는 것처럼. 자, 그럼 이건모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을 미리 예방하거나 예. 조금 이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는 미리미리 이런 걸 하시면은 50대 아까 얘기를 너무 강조하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나 자연적으로 생기나 걱정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이거를 늦출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가 이렇게 폴더입니다, 폴더. 네, 이렇게 네.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허리를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마라. 물건을 나눠서 들어라. 꼭 들고 싶으면 무릎을 한쪽을 빼서 무릎으로 힘을 이용해서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힘 자랑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허리는 오래 써야 되는데 사실 네. 50대라 해봤자 이제 인생이 100년이기 때문에 네, 네. 반절밖에 안 사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요즘은 70대도 일을 많이 하시고 요즘 네, 네. 환자분들이 내려오신 분들은 70대, 나 70인데 골프를 치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네, 네. 무리하게 하지 말고 조금 심각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악화되지 않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원장님은 허리 괜찮으세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